자, 이제 요 부분인데, 2020년 공시가로 종부세 낸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다주택자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죠. 다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제 구간이 지금 6억 원까지인데 11억 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부부 같은 경우는 둘이 합해서 22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한번 그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로 현재 작년 수준, 지금 아직 6월 1일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나 하겠다고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담을 완화하면 아마 바로 연말에 내는 뭐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달, 9월달에 나눠내고 종부세는 11월달에 나와서 12월달 내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종부세 같은 경우 소급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7월달에 내는 거는. 자, 이 부분을 계산했을 때 20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25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시가격이 대략 20억 정도 나오는데 한 채만 있을 때 기존 종부세는 373만 원, 여기에 재산세는 667만 원. 그러니까 25억짜리 주택에 살고만 있어도 1000만 원의 보유세가 냅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가까이 월세 내는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했을 때는 종부세가 244만 원이고 재산세가 594만 원인데 그러면 총 보유세가 838만 원. 근데 이게 이제 2020년으로 가면 재작년으로 가면 14억 2,500만 원 공시가격이 그러면 재산세 454만 원, 종부세 81만 원.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373만 원에서 244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81만 원까지니까 자 81만 원이죠. 그러니까 373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벼워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1000만 원 집 한 채 있으면서 25억짜리 주택 서울에서는 그렇게 꼭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25억짜리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 다른 재산, 뭐 건물도 있고 뭐 금융자산도 뭐 메시고 있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집 한 채 대출 받아서 그 전부터 살던 게 올라와서 있던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부터 오래 살았던 분들 깎아줄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고령자 또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고령자나 5년 이상 보유자부터 할인되는 건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한 주택만 가지고 계시면 또 이사를 못 가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예, 거기만 계속 살아야 돼요. 다른 데 또 살아보고 싶은데 이 근처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세금을 과감하게 내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일기 신도시가 또 불만이 많죠. 왜 일기 신도 특별법으로 해서 빨리 용적률 높여서 한다고 하더니 말이 없냐. 가격이 이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만 어떤 특별법을 하는 거는 아마 여야 합의를 보기 어렵고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서울에도 40년 된 아파트, 50년 된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안 주면서 왜 일기 신도시만 주냐. 그래서 아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어떤 당근을 줘서 빠르게 지금까지 재건축 멈춰있던 시계 5년 전으로 멈춰있던 그 시계를 빨리 돌리겠다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지방선거의 핫 이슈가 지금 일기 신도시. 자, 일기 신도시. 그래서 일기 신도시 뿐만이 아니고 자, 이런 지금 일기 신도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나오면서 분당하고요. 일산은 가격이 뛰었습니다. 자, 여기의 용적률이 일산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160, 70%고요. 분당이 뭐 180, 뭐 190, 뭐 용적률이. 근데 이제 3번, 운동 뭐 이런 데는 200%에서 200, 뭐 10%, 20%.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좀 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적은 쪽으로 좀 투자자들이 몰리고 여기는 몰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3번 중동이 좀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듯이 무슨 정책이 나왔을 때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고 거기서 세밀하게 또 분석이 들어가야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경성님, 네, 장량TV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대구 아파트 무슨 일? 이게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청약이 막 계속 청약이 히트를 쳐야 이 매매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미분양이 난다 뭐 한다 그러면은 이 매매 중개시장도 신축 분양이 그러면 중개시장도 얼어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 시장의 바로 밑에는 분양 시장이거든요. 근데 분양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양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청약을 받는다 그러면 좀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는 거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보통 가격도 그렇고 시세도. 근데 이게 저렴한 것도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중개는 더 거래가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최근에 이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구축 매물도 거래가 떨어지고 2년 전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대구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달에 발표를 할 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들을 몇 군데 발표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를 모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걸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축적을 해가면서 내 지식으로 만들어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선다는 겁니다.